진행된다. 대약이 보이시죠? 천천히 입에 대시고 드시면 됩니다. 예. 드시고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요오드와 화학적 성질이 같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치료는 암을 최대한 완벽하게 드러내고 나서 혹시 모를 그 잔존세포라든지 아니면 혹시 모르는 원격 전이들이 있을 때 그걸 찾아가서 파괴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수술 후에도 갑상선 암세포는 남아있을 수 있다. 방사성 요오드를 섭취하면 갑상선 암세포는 갑상선 세포처럼 요오드를 흡수하는데 이때 방사능 물질이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갑상선 암은 김인미 씨처럼 수술을 1년 이상 미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둘러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윤미 씨의 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두암이다. 유두암은 성장이 느리고 전이가 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10년 생존율이 95%나 된다. 그러나 여포암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80%로 떨어지고 수질암은 10년 생존율이 50%로 뚝 떨어진다. 갑상선 암 중에서는 미분화암이 생존율이 가장 떨어진다. 그러나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은 갑상선 암의 1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수질암은 유두암이나 여포암보다는 확실히 위험한데요. 처음부터 임파선 전이가 많고요. 양측성에 잘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수술 아무리 잘해줘도 재발률이 50%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단되면 빨리빨리 우리 수술해줘야 되고요. 미분화암은 이거에 진단되면요. 대부분은 거의 수술 못하고 진단하고 나서부터 대개 한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손도 못 쓰고 환자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같은 종류의 갑상선 암이라도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한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의료진이 환자의 갑상선을 절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봤던 갑상선 암 수술과는 다르게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반절제 수술을 했다. 수술을 하면서 갑상선 이제 반을 제거하고 주위의 임파선을 제거해서 이제 혹시 암이 그쪽까지 번져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수술장에서는 번져 있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만 제거하고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이가 없는 1cm 이하 작은 유두암이거나 크기가 좀 더 커도 환자가 45세 이전의 여성이라면 환자의 선택에 따라 반절제 수술을 한다. 왜 갑상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일까? 이은숙 씨는 장을 보는 내내 한참 동안 메모지를 들여다본다. 살 것이 몇 개 안 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자꾸 제가 잊어버려요. 왜냐면 시장을 왔는데 뭘 사러 왔는지 모르고 다시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해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시장을 똑같은 물건을 하려고 두세 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 아이고, 어머. 은숙 씨가 또다시 주저앉았다. 벌써 3번째다. 집에 오자마자 녹초가 된 은숙 씨. 50대 초반이라는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체력이 매우 약하고 건망증도 심각하다. 이 모든 증상은 4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시작됐다. 또 다른 수술 후유증은 골다공증이다. 은숙 씨는 갑상선 호르몬제와 함께 칼슘약을 챙겨 먹는다. 혈액의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갑상선과 부갑상선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빨이 지금 3개가 나갔거든요. 뽀사졌어요. 밥을 먹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씹혀서 보니까 이빨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빨이.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는 전절제와 일부를 남기는 반절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전절제는 재발률이 낮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추적 검사가 쉽지만 수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반절제의 2배인데 비해 반절제는 수술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낮아지지만 재발률은 높아진다.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 가수 조승구 씨. 2007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조승구 씨는 한동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노래를 못할 가능성이 80~90%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죠. 당시 조승구 씨의 갑상선 암 크기는 약 3cm. 혹이 거의 한쪽 갑상선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수술 이후 성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가수 생명이 끝났다고 주위에서 얘기할 정도였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술도 잘 끝났고 또 본인은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그 식생관이라든가 생활 양식을 바꾸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가수로 다시 데뷔하시는 그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구 씨는 매일 운동을 하면서 발성 연습을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무대를 올라가면 말을 조금만 하면 금방 입이 타고 목이 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아까 운동하면서 했던 그런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연결음이 금방은 안 되고요. 그게 조금씩 발전이 있더라고요. 자격증 아니잖아. 암 수술을 받은 후 승구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특별한 식이요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인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다. 이제는 마음 편해요. 그냥 이제 기본적인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이제 먹는 것, 이제 식생활 좀 잘 챙겨서 먹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제거된 갑상선을 대신해서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고 후유증의 위험도 안고 있는 승구 씨. 그러나 그는 갑상선암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지속적인 관리만 해준다면 지금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은 근로 능력이 상실되는 병이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치료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갑상선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여러분의 갑상선은 안녕하십니까?